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엔 화초입니다. 저희 집에 가재발 선인장이 이제 꽃이 활짝 만개를 해서 이제 꽃 지기 전에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고요. 오늘 이 가재발 선인장 외에 다른 다육이들 화상 입은 거 몇 가지 또 있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재발 선인장이 작년에는 꽃이 몇 개 안 폈었어요. 꽃망울도 몇 개 안 맺혔고요. 이제 묵은 순에서 꽃이 피는데 작년에는 그 햇순이 새로 나온 햇순이 많아가지고 꽃이 많이 안 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러 개 피었고요. 원래는 겨울에 한번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선인장으로 해서 한번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번 피었었습니다. 그런데 올 봄에 이렇게 또 다시 피어졌는데요. 개발 선인장하고 가지발 선인장의 차이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특별히 구분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끝이 좀 뾰족한 게 가재발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다른 종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가재발 선인장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크리스마스 선인장하고 부활절 선인장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무렵에 한번 피고 꽃이 또 봄에 요때쯤 부활절 선인장으로 해서 한번 피고 그 다른 점이 그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가재발하고 이제 개발하고 그런 차이점이. 근데 저희는 개발인지 가재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겨울에 한번 피었는데 봄에 이렇게 꽃이 다시 피었습니다. 1년에 3번도 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린 애기였었어요. 이제 한 1년쯤 됐거든요. 조그만 거 가져왔는데 이렇게 꽃까지 보여주네요. 작년에는 한 2개, 3개 정도밖에 안 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여러 개 피었네요. 올 겨울에 또 다시 피어줄지 모르겠고요. 이제 꽃망울이 많이 맺히게 하려면은 어두운 데서 한 10시간 이상, 12시간 그렇게 있어야 꽃망울이 많이 맺힌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쓰지 않는 방에 컴컴한 데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을 여러 개 피워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화상 입은 것 좀 보여드릴게요. 수연하고 지난번에 까라솔 창가에 놔뒀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종류가 많아갖고 저면 관수를 못하고 거의 다 다육이나 화초나 상면 관수를 하거든요. 위로 물 주는 거. 근데 수연이 이렇게 그 잎이 오모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가 물을 햇빛 있는 데서는 안 주거든요. 아마 저녁에 주었을 거예요, 물을. 그리고 항상 물 주고 저는 뽁뽁이로 털어줍니다. 에어펌프로. 털어주는데 아마 잔여물이 여기 잎에 다 마르지 않고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기 화상 입은 자국이요. 이렇게 그 수연은 잎이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물이 아마 고여 있다가 아침에 그쪽으로 햇빛이 강하게 뜨니까 이게 화상 자국이 있잖아요. 화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물을 다 털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화상 자국이 좀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 늦게 제가 까라솔 그 꼬집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자국 늦게 했는데 여기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왔고요. 나나분에 있는 거 제일 먼저 해준 거는 많이 올라왔고요. 이거는 아주 늦게 해줬었거든요. 늦게 해줬는데도 이렇게 다 올라왔죠. 여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저희가 이 거리대에 나가 있던 핫뚜바구니에 있는 다육인데요. 방울복랑이 물은 빨갛게 들었어요. 좀 거리대에 내놨더니 저는 화상이 무서워서 거리대에서도 그 차광막을 모기장으로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심하고 모기장 차광막을 해놨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고 물도 안 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이 방울복랑이 지금 입장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줘도 안 떨어지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기는 한데 여기가 쪼글거려요.
저 물이 고팠나 봐요. 쪼글거리는 게 보이죠? 조금 이제 보이네요. 여기 이게 쪼글거리면 물을 달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어저께 물을 줬습니다. 예,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이 하트 바구니에 있는 요 친구 이름을 몰라요. 얘도 동네에서 다육이를 사면 이름표를 안 해줘요. 이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저께 물을 줬기 때문에 좀 펴졌는데요. 얘도 물을 달라는 신호, 완전히 잎이 다 이렇게 오므러져 갖고 있더라고요. 어제 거리대에서 이제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그래서 물을 달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어저께 밤에 물을 줬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펴졌죠. 쪼글거리기도 하지만 잎이 물이 고프면 이렇게 오므라든다고요. 솔방울처럼.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하는 신호니까 그때 물을 어저께 이제 물을 주고 저는 고인물 다 털거든요. 그 뿡뿡이 그 물 터는 그걸로. 그런데도 어떻게 수연은 그 물이 고여 있는 게 다 통풍이 안 됐는지 거기가 화상 자국이 있네요. 저는 지금 직광에 못 내는 이유가 차라리 초록이로 크는 게 낫지 화상을 입으면 치료도 안 돼요. 까맣게 보기 싫고 물이 안 들어도 저는 그냥 초록이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상 입은 거 너무 속상하고 여기도 지금 이게 어디에서 화상을 입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화상 자국이 까맣게 있죠. 이런 거 보면 이거 회복도 안 되고 잎을 떼어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떼어내면 또 휑하니까 떼어나지도 못하겠고 여기도 화상 자국 있고 요 화상 입었죠. 얘도 아마 물 주고서 확실히 모르겠네요. 화상을 어떻게 해서 입었는지 물이 다 안 털려서 화상을 입은 건지 아무튼 화상 입으면 참 흉해요. 보기 안 좋아요. 차라리 초록이로 있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바이솔 지난번에 이 배수 구멍 없는 수반 같은 화분에 제가 심어줬었거든요. 어제 보니까 지금 3개를 심었는데 얘네는 뿌리 활착이 확실히 돼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게 꽉 지금 뿌리가 깊이 내렸어요. 깊은 화분이 아닌데도 그 자구들도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해갖고 있잖아요. 3개를 심어줬는데 하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 활착이 안 돼가지고 뿌리도 깊게 안 묻혔더라고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그냥 이 자구들이 툭툭툭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이제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밑으로 하엽이 져가지고 그래서 다 떼어내고 자구 다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심어줬는데 살아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일본 염자를 하나 기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바이솔 옆에 있던 일본 염자가 하나가 옆으로 누운 거예요. 가지 하나가. 그래서 이상하네 하고 봤더니 물음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 보니까 화분에 물도 없어요. 그런데 물렀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저기 커팅을 했습니다. 물음병 없는 그 줄기까지 완전히 커팅을 해서 며칠 말려가지고 다시 마른 흙에 꽂아줄 생각인데요. 일반 염자는 그렇게 하면 대부분 뿌리가 다 내려요. 그런데 일본 염자는 조금 지금 가지가 조금 굵어요, 줄기가. 그래서 말려서 한번 심어줄 건데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나 화초를 기르다 보면은 다 살아남지는 않잖아요. 안 좋은 거는 뭐 보내기도 하고 물음병이 오기도 하고 뭐 그렇죠. 뭐 사람도 이렇게 살다가 약한 사람은 먼저 가잖아요. 뭐 다육이나 화초도 마찬가지죠. 뭐 먼저 가는 친구는 약해서 가는 건데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강한 놈, 남는 놈은 기르는 거고 약해서 가는 친구는 뭐 어쩌겠어요. 다 살아남지 못하는데. 그래서 강한 친구들만 이제 살아남으면 잘 길러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은 보여드릴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러면 바이솔도 좀 살아줬으면 좋겠고, 일본 염자도 물음병이 왔지만 요거라도 자구들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물음병 온 거는 처음이네요. 일본 염자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다음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